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자,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3세 한말 미승리 마경준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이번 다이아톰도 장추혁 교수가 지난번에 추임력을 보여줬었죠. 그 정도 걸음이라고 한다면 시우머 거목 앞에 능력을 믿고 한번 12번을 놓고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을 놓고 4번 찍어주죠. 7번, 12번, 11번 세 발이 앞서 있습니다. 7번 국산 6등급 미승리의 마경준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이경주입니다. 이번 금로이알은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앞에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7번 라운스톰이 굉장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 우승까지도 들어올만 합니다. 1번 놓고 2번, 3번. 7번, 2번, 3번. 경주거리 1400m 2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글로벌 캡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여유를 보이는 것 같으시고 3등급에서도 조금 밀리는 거는 보였지만 능력보다는 컨디션 때문에 자, 6번 놓고 12줄 주요. 12번 글로벌 라인, 8번 말리. 제가 방송 중에 자꾸 눈가를 굴린다고 어떤 경마 팬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부끄러워서 그래. 항상 부끄럽습니다. 이게 참 낯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찍고 리빙TV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 한 대만 놓고 이제 조그만 스튜디오 안에서 찍지만 그때는 막 패널들 앉아있고 제가 MC에 앉아있을 때는 카메라 한 5대 돌아가도 전혀 기죽지 않고 찍었는데 익숙해지지가 않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뭐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방송을 보시겠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경마의 결과가 저희는 뭐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네. 뭐 경주 딱 끝나면은 뭐 1분 몇 초, 2분 몇 초면은 경주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바로바로 이제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할 때는 말 한마디 없으시다가 못하면은 뭐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찾아가면서 욕하시고. 예. 저도 뭐 이제 이골이 날만도 한데 잘 안 되네요. 예. 속상할 때도 있고 좀 그렇긴 하네요.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정보를 사시는 거고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믿고 배팅을 해서 진다면 예, 속상하시겠죠. 예, 당연히 저를 원망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땄다고 나한테 뽀찌 주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 내가 총장 계좌번호 맨날 얘기했는데 나는 뽀찌 환영. 난 구걸해. 예. 아니 뭐 먹으면 좀 주면 되잖아. 예. 뭐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30년 동안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예. 잘하면 다 여러분들 몫이고 못하면 다 제 몫인 거죠. 잘하고 싶죠. 어떤 미친 새끼가 예? 자기 매출 떨어지는데 못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안 될 때가 있어. 막 꼬이고 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원망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예, 제가 더 잘해야겠죠. 예, 지난주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예, 경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할게. 예, 잘할게요. 열심히 해서 잘하면 잘한다고 또 욕했던 분들도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예, 저한테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이에요. 네. 모든 예상가들, 전문가들이 떡값으로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번 써먹었다가 아주 개피를 봤죠. 야, 이제 떡이 아니라 숟가락도 못 얹겠어. 그런 분도 계시던데. 내가 그렇게 못했나?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명절 때 되면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좀 많이 있었죠. 네. 뭐 변수는 변수고 준비는 착실해야 된다고 봐요.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들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고 그 안에 변수를 찾아봐야지. 야, 부정에 무조건 터져.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경망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방송을 쉬었어요. 예, 너무 힘들어서 방송을 하루 쉬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취재 들어갔다 왔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쉬었을 뿐이지 저는 취재를 들어갑니다. 제 밥줄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항상 취재를 들어가니까 그런 걸로 뭐 저한테 문자 보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다 갔다 왔고요. 그리고 뭐
재방송이 안 찍었다고 해서 뭐 참고할 게 없으니까 뭐 다른 누구 거를 참고하겠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그 기자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마사에 들어가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제가 누가 들어왔고 누가 안 들어왔고를 마사회에 그걸 일일이 체크해서 출석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뭐 정보가 있다, 뭐 취재 들어간다, 취재 기자다 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못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수협회에 취재 들어온 사람은 딱 4명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조재흠, 김태훈, 오영렬, 제 이름까지 다 까드리는 거예요. 요 4명만 기수협회 취재를 들어옵니다. 뭐 그중에 방송을 찍는 사람은 저 하나인가요? 네. 영렬이 형도 방송을 찍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방송을 좀 세게 찍죠. 그래서 그게 직접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저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빙빙 돌려서 얘기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거를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 동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다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고 동료기도 한데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지만 도대체 그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진짜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는 건지, 통화를 한다면 마사회에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네. 소스를 팔아먹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취재를 들어가서 취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고, 저는 정확하게 목요일날 들어가서 기수협회에 딱 4명밖에 없는, 취재기자가 4명밖에 없는, 제 이름 다 까드렸잖아요. 그 회사가지고 다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걸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볼게요. 구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떡값은 뭐 벌고 싶지, 돈 많으면 누가 싫겠어? 나 돈 많이 벌어갖고 좀 온천도 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승구처 공개해드리고 출발할게요. 5, 7, 10, 12, 13. 5, 7, 10, 12, 13. 그 중에 12경주가 더 봐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형과 4경주도 역시나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코너가 되겠죠. 자, 한대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입병이 자주 난다고 이제 방송에서 떠드니까 어떤 분이 뭐 귤도 주시고 오라메디도 하나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고 감사하고. 근데 괜찮아요. 괜찮다가 이상하게 목요일만 되면은 이비에서 다시 입병이 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아마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멀쩡하다가 또다시 입이 지금 지랄 연병입니다. 좀 짜증나 죽겠습니다. 기분 좋게 경마를 끝내고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지만 방송을 접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내가 좀 편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싫은 일이잖아, 그게. 그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찍긴 하겠습니다만, 한대건이가 조금 피곤하다. 요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무통장 문자나 공룡권 문자들 요즘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1시간 전이랑 최소한 한 40분 전에는 무통장 문자, 뭐 공룡권으로 핸드폰 결제를 하시든 아니면 뭐 무통장 문자 입금을 하시든 좀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조금만 더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준비한 기수는 2역 기수가 되겠습니다. 잘 타죠. 말도 잘 타고, 뭐 2역 기수에 대한 평가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번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이들 키우느라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농담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또 애 돌리기도 했고 성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역 기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승부사의 기질도 있고, 이게 직접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되게 순둥이 같고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구라를 대지는 않아요. 보면은 말을 하는 게 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거짓말을 잘하는 기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숨기려고 한다면 숨기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혁기수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좀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들은 누구나 있죠. 예,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뭐 돈 주고 받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얘기함으로써 해서 뭐 마주라든가 조교사라든가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는 대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좀 잘 속아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뒤었잖아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떤 기수하고 싸워갖고 지금까지 한 3년 됐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해. 와, 진짜 걔도 진짜 소심한 A형인 것 같아. 나도 되게 소심하지만 야, 걔도 진짜 독한 것 같아. 이거. 뭐 자기 밥 줄 거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사적인 얘기고요. 자, 이혁기수하고 모든 기생하는 마피아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중에 몇 마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마피는 바로 사경주에 출전하는 마피입니다. 3번마 블루파이어. 이 마피는 참 비하인드가 많죠. 예전에 보면은 데뷔할 당시에 3착을 할 때만 하더라도 입상하고 3착을 할 때만 하더라도 고찰 뛰겠는데? 애가 순발력도 있고 근성도 있고 근데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선행을 가서 자빠집니다. 그것도 이유가 없어요. 조교 때는 상당히 좋은데 걸음이 안 나와버리는 좀 약간 좀 또라이 같은 경주를 보여줬고요. 지난 12월 8일 날 안토니오 기수가 결국은 입상을 시키고 그것도 걸어가는 걸음이었었지만 이번에 승급전에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역시나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뭐 왜 그러는지는 뭐 항상 이혁 기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혁 기수 그런 얘기 했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고 말을 기승을 했었고 그리고 조교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실전에 가서는 말이 풀빵처럼 뛴다. 자기 답답해 미치겠다. 그래서 항상 이마필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결론을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전 동안에 보여준 걸음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 조교를 해봤을 때의 이혁 기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게이트를 안쪽 좀 받고 좀 선행을 좀 편하게 간다든가 선두권에 가담하기 편하다면 뭐 컨디션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줬는데 보여준 거라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편성은 상당히 허접해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겠지만 항상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감을 주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온 마필은 바로 장산 베어스가 되겠습니다. 10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고요. 한대간의 승부처인데 승부처에 출전하는 마필이지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잘 뛰었어요.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뭐 끈기도 보이고 나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12월 15일 날 경주에서 정말 무기력하죠, 마필이. 중위권 전개를 하고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래서 진로 기록을 살펴보니까 당일날부터 한 10일 동안 좌측 제구부 찰가상이 있어서 10일 동안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못 뛰어줄 수도 있고요. 그 경주, 그 망친 경주 다음에 이제 연습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연습 주행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부담 중량이 이제 57kg예요. 좀 무겁기도 하고 만나면 이혁 기수의 말로는 조교 때에 약간 좀 꼬장기가 좀 있다고 해요.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고 앞이 좀 서버리는 그런 꼬장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이 무거우면 그런 꼬장기가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인기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조교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다소간에 좀 불안한 느낌이 있지 않느냐.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하기에는 좀 찝찝한 맛이 없지 않아 있다. 조교가 좀 안 되는 마필들은 조교가 되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전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산 베어스는 당연히 뭐 현장에서 인기권의 마필이긴 하겠지만 완벽한 준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마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못된 버릇이 생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인기들 자꾸 말씀드리는데, 두 마리의 아필을 말씀을 드렸어요. 4경주에 출전한 3마 블루파이어, 그리고 10경주에 출전한 3마 장산 베어스. 두 마필 다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 마필들이지만 확연한 믿음은 주는 유형들은 아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배팅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접만 나와서 정리하겠고요.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본 예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만 1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고요. 12마리 앞필드. 이거 그냥 맞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한 방으로. 아주 1경주부터 오링 한번 해볼까? 그냥 때려봤고. 아니, 말이 안 보여. 그냥, 제 눈에는요. 제 눈에, 한대건의 눈에는, 이번 프리나 니케와 실버 위너크라운. 이게 아마 2배, 3배의 배당을 형성을 하면서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것 빼고는, 2번과 11번을 빼고는, 다른 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프리나 니케가 만약에 외곽 게이트로 밀렸다면 다소 불안한 여건도 있었겠지만, 안쪽 게이트를 포진을 했어요. 뭐 선행까지 충분히 가능한 경주고 실버 위너크라운도 마찬가지죠. 데뷔전에서 인기가 실리고 졸전이긴 했지만은 뭔가 이제 엉성한 발놀림 때문에 그랬지 끝걸음이 마필은 아닙니다. 에이스 트리플리안 마필이 외측을 기대면서 주행도 방해했고 약간 좀 안쪽 게이트였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비록 외곽이긴 하지만 일단 상대바가 없습니다. 너무 약한 상대를 만나서 이게 다시 한번 선두권에 가담을 한다면 프리마나키를 보내놓고 다른 마필들이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번, 11번을 1경주부터 아주 피똥을 쌀까 한번 놓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경마가 절대로 없으니까 일단 굉장히 유력해 보여요. 이번 프리마니케이의 선행과 15번 위너크라운의 선입권 2번, 11번 뭐 2번이 자가리 치는 확률이 조금 더 높고요. 경마는 정말 절대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 다른 마필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9번 1마레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은 뭐 기록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원체 약했던 상대들한테도 다소 좀 무기력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사이즈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말이. 뭐 큰 능력을 가진 마필도 아니고요. 전력이 들어가지 않은 마필 중에서는 6번화 그린 레이저라든가 15번 백상 뭐 이런 두 마리의 마필들이 있지만 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들이 아니라서 가능성만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 살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화 프리마니케 실버 위너크라운 이거 한 방으로 때리고 뭐 9번화 1마레 정도 아니면 난 1마레는 똥마리라고 보니까 현장에 가면은 6번이나 12번 이러한 마필들을 방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2번과 11번의 동반 입상 상당히 유력한 경주니까 1경주 소액으로 한번 담배값이라도 한번 벌어보시고 나는 저변당 배팅 안 해. 그럼 뭐 한 경주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2번 7번을 놓고 3복 승식에 이것저것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는 6번과 12번도 포함을 한번 시켜보시고요. 자, 서울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 12번의 어필드. 사실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이거 승부용주로 사왔다가 승부용주로 하진 않았어요. 이게 뭔가 좀 딱 부러지는 충막감이 없죠. 그러니까 뭐 7번 방탄마가 문세영 기술을 만나면서 뭐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을 수도 있지만 6전 동안에 입상을 한 번 했는데 지난번이 처음이었었죠. 그것도 7마신 차이에 깨졌습니다. 후창마와 목차가 났고요. 데뷔할 당시부터 이해동 기수가 호흡을 맞춰 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걸음이 좋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뭐 편성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쥐어짜고 온 거죠. 좋은 말 아니에요. 솔직히 뭐 이게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5등급 가고 4등급까지는 가겠지만 얘가 뭐 1등까지 간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을 못할 것 같아요. 편성을 잘 골라냈기 때문에 뭐 인기권인 것은 맞고 뭐 선행까지도 가능한 경주라는 점에서는 뭐 나무랄 거 없는 편성이긴 하지만 솔직히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경주력 자체가 좋은 마필이 아니니까 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9번 뉴 패러다임도 마찬가지죠.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근데 뭐 항상 그렇게 해서 착순이니까 이게 진짜 뭐 말새끼인지 소새끼인지 참 애매하게 뛰는 마필이고요. 실뭐 송한마비는 말이 이제 결선 전방 앞에서 상당히 예민하죠. 예전에는 채찍을 못 받아갖고 채찍만 맞으면 막 흔들었던 마필인데 흔들리고 덜 떴던 마필인데 채찍은 받는데 채찍을 받아도 탄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조교사가 이걸 갖다가 1000m도 아니고 1300에 썼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선행 가서 진짜 악착같이 밀어적해서 버틴다면 할 말 없겠지만
거리가 늘어난 게 뭐 유리한 조건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죠. 자, 그래서 실용화 방탄마도 불안하고, 뭐 뉴패러다임도 불안하고, 사실 이 두 마필이 다 불안해요. 그나마 좀 출마 방탄마가 선두권 공략을 하니까 7번이 좀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 한대건이는 그래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20번마 소아라우츠입니다. 지난번에 박상호 기수가 상당히 좋은 내용을 말을 했던 마필이죠.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잘 되지 않겠어요? 라고 쉽게 얘기했었는데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늦추입을 하는 단점을 보여줬습니다. 박상호 기수가 지난주에 기승 정지로 인해서 지금 문정균 기수로 기사 교체했는데 뭐 문정균 기수로 교체가 됨으로써 해서 소아라우츠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더 능력이 있는 기수니까 노련한 기수기도 하고 어차피 선두권이 어리버리하고 힘이 없어요. 소아라우츠가 조금 느리게 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다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번, 9번 뭐 두 마필이 인기권으로 팔리고 있긴 하지만은 한대건이가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10번마 소아라우츠가 되겠고요. 데뷔전에서 경주를 망쳤던 이 러브레이스가 나중에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조교 때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이게 외곽에 조금 더 낙관할 것 같긴 하지만 편성 때문에 팔리는 거지 뭐 확신을 줄 수 있는 유형은 아니니까 조금 찌찌한 맛이 있고 의외로 복병이 많아요. 뭐 2번, 3번, 4번, 5번 이 네 마리의 마필도 다 복병감입니다. 다들 한 발씩이 있고 특히 이 네 마리 중에서 가장 좋아진 마필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이 말은 똥말이다 팔려도 사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말이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런 좋은 내용 가진 마필은 현장 컨셉 본 후에 이 안에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떤 마필이 지금 내용적으로 좋은지 현장에서 공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7번, 9번 배당판에 인기만으로 팔리지만은 이 마필들도 도저히 능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안에는 7번이 좀 더 낫고요. 한대건의 노림수는 20번마 소아라우츠를 놓고 한대건 막권 한번 사보고 싶었다. 라고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승부경주로 가져가진 않지만 현장에서 고민한 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소아라우츠는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312번의 필드. 이것도 뭐 개똥 편성이죠. 정말 똥바닥 중에 똥바닥. 데뷔할 당시부터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 있어요. 바로 3번마 스링스톤. 순발력이 있어서 아니면 선두권에 가담을 하려고 해서 매번 마필을 나아졌었고 그걸 보여줬는데 얘가 선행만 가려고 그러면은 옆에서 해방을 와. 자꾸 이렇게 선행 못 가게 하고 괴롭히고 그 지랄 연병해갖고 따라가갖고 이제 삽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따라가도 제법 올라와요. 편성도 너무 약하게 만났고 더더군다나 문세영 기수라고 한다면 선행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가져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두 뭐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슬링턴은 뭐 충막감이고 꾸준하게 올라오죠. 20번마 화이트 플라워 뭐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뛰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시우마 비카브 레이싱은 입상할 때는 저희가 맞춰 먹었고 지난번에 팔릴 때는 저희가 빼먹었던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좋게 하진 않아요. 사실 지난번에 입상할 때도 편성이 상당히 약했었고 12월 23일 경주에서는 깨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진 기수도 항상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능력이 있어서 올라오는 것 같지만 뭐 센마라고 뛰어도 똑같고 부진마하고 뛰어도 똑같고 그러니까 항상 그 올라오는 순간적인 구간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뭐 편성이 약하니까 안 될 건 없지만 항상 좀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7번마 거탑은 항상 끝걸음이 있는 마필인데 그 한 걸음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계속 늦발동입니다. 이게 하필 왜 이러는지 좀 답답하고요. 실로마 매직 돌풍이 기습적으로 선행 강국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인데 이 안열이 기수예요. 3번 슬링톤을 보내놓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3번이 없었다면 저는 실버마 매직 돌풍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상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자, 이번 상경주는 부진마 편성입니다. 능력마가 딱 부러지게 있지는 않다. 하지만 3번마 슬링스톤의 입장에서는 경주의 조건이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3번 슬링스톤이 이번에는 정말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뭐 마주한테도 그렇고 마방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마필이 진짜 쓰레기 같은 거론을 보여준다면 전 다시는 3번 슬링스톤을 쳐다보지는 않겠습니다. 3번 슬링스톤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겠고요. 10번 화이트 플라워, 뭐 12번만 피커브 레이싱, 7번 거탑, 뭐 10번 매직 돌포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결국은 현장 가면 3번, 10번 부를 거예요 아마. 3번, 10번이 배당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진한 마필들이라서 썩 손이 가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3번, 10번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컨디션을 본 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리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 약간 좀 우회에 드러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대건이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3번 블루파이어가 출전을 하고요. 항상 못 믿죠. 네, 선행 가도 걸어가고. 근데 뭐 이역 기수는 안쪽이면 좀 더 낫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 1번만 브라운 로즈도 마찬가지예요. 뭐 뛰었다 안 뛰었다 뭐 계속 기복이 있던 마필이고. 이 선두권의 최적 전개를 하면 걸음이 좀 더 나아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번 다산의 초대는 선행이 아주 편하면 띄워주는 마필인 건 맞는데 얘가 선행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블루파이어도 있고 8번 윈트세븐도 있고 뭐 5번만 파이널 캡틴도 약간은 느리긴 하지만 선입권을 물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산의 초대가 그냥 선에 나가서 한 바퀴 돈다? 예, 언감생신이죠. 이거 개똥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뭐 마주님이나 마방 관계자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봤을 때 다산의 초대는 능력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데뷔전 때 정말 편성 야채 틈에서 선행 가니까 한 바퀴 돈 거지 그렇게 편하게 선행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지우겠고요. 5번 파이널 캡틴은 1000m는 그냥 저냥 뛰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2.5kg의 감량이 있고 정말 계륵 같은 마필이죠. 팔리면 못 오고 안 팔리면 또 악착까지 들이대고 이 마필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결정력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1300 가면 택도 없고요. 1000m에서 그나마 성적을 내는 건데 승급전에 감량이 있죠. 최적의 전기가 보장이 된 만큼 뭐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워낙 상당히 약하니까. 6번 엄지여왕도 꾸역꾸역 뛰어서 이번엔 조재력 기수의 손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욕심 한번 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동 기수에 갔다가 지금 느새가 좀 그렇고 8번 윈트세븐이 좀 문제인데 참 못 뛰죠. 한번 우승하고 나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좀 졸전 중에 졸전인데 오늘 이철경 기수를 만나보니까 이 발주기 안에서의 그 고갯짓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마필이 좀 덜 뛰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맞춰서 성적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게 이철경 기수의 생각이고 편성을 워낙에 잘 만났고 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마필이라는 표현을 해주는 걸 보면 그만큼 준비는 착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인트세븐이 최근 경주에 다소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뭐 그래도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번만 카일럼 여자는 이동하기 좀 만나보니까 뭐 선행 가야 된다는데 선행 가기도 물고도 갔고요. 택도 없을 것 같고 3번 다이아 펀치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이렇게 뛰네. 문세영이 타도 안 되네 지금. 아, 나 괴로워 죽겠네 이것 때문에. 가장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은 6번 엄지여왕이니까 이걸 놓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용적으로는 8번 윈트세븐이 좋으니까 8번을 놓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8번 윈트세븐은 방송에서 뭐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막감으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 현장에서 최종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1번, 5번, 6번, 8번 이 네 마리 안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3번 블루파이어는 현장 컨디션 본 후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12번의 편들. 자, 한대건의 설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충마로 놀 마필은 어떤 기수가 오늘 만나본 기수 중에 이 마필은 내가 놓고 싶지 않다. 꾸준히 타고 싶다.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 있어요. 이 말뜻은 뭐냐면 이 마필의 신장세,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도 상당히 기분 마음에 들고 체형도 마음에 들고 스타일도 많이 들어서 나 이 마필 가지고 돈 벌고 싶어 앞으로.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철저하게 했고요. 마필하고의 입마 호흡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한대건의 충마가 이번 5경주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컨디션이고 나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거 놓고 한대건 승부해볼 생각이고요.
드럼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2번마 천년에 반한 3번마 프라이빗맨, 뭐 4번마 역대최고, 7번마 금화 에이크미, 9번마 장산플라이, 뭐 8번마 천년해피, 10번마 라비에벨. 뭐 안 팔리는 마필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실버 레드블레이드까지 팔리죠. 의외로 이경주가 정말 팍 터지는 성공입니다.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들이 있는 마필이고요. 더 보여줄 걸음에서 폭발력이 안 나와서 정말 답답해하는 마필도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멋진 승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토요일 강마의 첫 번째 승부처 오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약간은 좀 우연히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4번 플라잉 조이는 뭐 문세영만 타면 얘가 날아다니니까 부담중에 가장이긴 하지만 편성을 악체로 만났고, 엄마 인디레이드는 지난 승급전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지만은 선두권에서 경주를 이끌다가 자빠졌고, 뭐 이번에 자꾸 좋은 마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마인지 모르겠네. 뭐 이철경 기수는 뭐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선행을 갈 것이고, 선행을 안 가고 따라가는 작전도 고민해 봤기 때문에 근데 변화는 기대한 것 같아요. 8번 로드맨도 정말 꾸역꾸역 뛰죠. 3착 승급해갖고 또 지난번엔 또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을 냈는데,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결정력이 없는 부분, 결정력이 없는데 그냥 뛰는 부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마필은 좋대요. 중앙에서 만나봤는데 성태는 좋다고 하네요. 10번 뭐 그린와이는 지난번에 2착이 다죠. 그 이상 뛸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 마필은 좋은 말도 아니고 하위권에서 진짜 쥐어짜고 온 건데 걸음은 크게 없고요. 10번 럭키봉화는 뭐 워낙에 기복이 심하고 뛰었다를 하니까는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10번 랑프레스도 마찬가지. 1번 구세오라와 7번 대변화는 저는 이 마필들은 이제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참 많이 추천도 해드렸고 뭐 재미도 봤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애들이 뭐 제갈도 안 물고 끌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 지분 될 것 같고, 의외로 2번화 7종 7금이라든가 아니면 3번 보니노 이런 나피들의 한발 맞고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가도브 삭스도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인데 이 정도 성적을 보이는 거 보면 이것도 쓰레기인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번 6경주는 3번 플라잉 조이를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엄마 인디레이드가 제가 지난번에는 인기마로 팔린다 하더라도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상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인디레이드와 8번 로드맨 두 마필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마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300, 12마리 마필들.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많아요. 예. 뭐, 마필 자체의 자원들이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니고, 손가락으로 꼽아 상당히 많습니다. 뭐, 1번, 2번, 3번, 6번, 뭐, 7번, 8번, 9번은 좀 밀릴 것 같고, 상태는 좋은데, 아씨. 7번 원더풀 리블, 뭐, 이런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8마리의 마피들이 한 대 좀 뭉쳐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에 제가 좀 관심있게 보는 마필들이 있어요. 뭐 3번, 6번, 8번, 7번. 이 4마리 마필은 우선적으로 관심있게 보는데, 제가 지금 언급해드렸던 그 4마리 중에 한대관의 축마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을 보였던 마필들이잖아요.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럼 현재의 컨디션조차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상태 회복을 했고, 얼마만큼의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단독 선행한 7번 금화골로리로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마필들이 해방을 놓을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7번 금화골로리가 선전한다는 것은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충만을 놓고 싶은 건 없습니다. 한대건이 어느 정도 충만을 놓겠다는 마필들 4마리 언급해드렸어요. 그 안에서 한대건 배당의 축을 한번 골라보겠고요. 한대건이가 또 다른 노리는 마필 한 2, 3마리가 더 있습니다. 자, 그 마필도 주력 마폰 가져가고 인기권 있는 마필들 몇 마리 또 엮어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짜여진 편성이에요. 강력한 축은 없습니다. 자, 한대건 노림수를 가지고 이번 7경주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는 한대건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200이고요. 12마리 앞필드.
일단은 좀 냄새가 나는 마필이 있죠. 바로 시누마 체프레이스. 이게 이렇게 못 뛸 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뭐, 발주가 느린 마필이긴 하지만 중속이 좋은 마필이고요. 조금 더 끌어올리면 뛰는 마필인데, 결국은 문세영 손에 왔네요. 뭐 해결하라고 세영이한테 고삐 주어준 거니까, 말이 나아지지 않으면 또 문세영 기수가 타지도 않죠.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켰다는 것은 말도 회복을 했고,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컨디션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의미에서 기승을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영이한테 러브콜을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거나 타지 않아요, 문세영 기수가. 지금은 체프레이스 반드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안쪽에 있는 이름은 샤르니 윈도 선유권에 최적 전개를 하면 조금은 더 뛰어주는 마필이고,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하고, 조상범 기수도. 이번 라운프라이머는 지난번에 선두권 가담을 했다가 무역한 모습을 보였는데, 의외로 선두권에 물고 가면은 조금 더 나은 마필이에요. 경주거리를 또 100m를 줄였다는 부분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왜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 이 3번 메이프린스가 문제죠. 9월달 경주 이후에 9월 30일 날 기수 낙마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뭐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 4, 5개월 쉰 거죠, 이게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빠르죠. 또, 우리 옥성이 형은 그냥 무조건 비벼요. 예, 갖다 내고 뭐 선행마가 아니고 추임마를 가지고도 선행마를 갖다 비벼놓으니 혼자 죽지 않죠, 옥성이 형은. 이걸 잘 탄다 못 탄다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것 같아요. 어쨌든 3번 메이프리스 아무 이상 없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볼 필요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3번을 놓고서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3번 일각수는 편성 때문에 올라오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고요. 6번 아워캣은 지난번에 저희가 46.7배 이게 주력마권으로 승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따뜻하게 먹었던 마피기도 하죠. 뭐 그렇게 타면은 버티는 마피기 때문에 부담력 올라간 게 단점이에요. 뭐 능력도 좋은 마피는 아니고요. 한번 때려 먹었으니까 뭐 다 이번에 안 갈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웃캣에겐 미래가 없어요. 7살인데 뭐 어느 경주는 가고 어느 경주는 안 갑니까? 모든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깨질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늘의 스타는 이동진 기수를 만나보니까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상태는 좋다고 해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10번만 푸른 질주는 왜 팔인지 모르겠고 11번을 놓고 할지 체퍼레이스를 놓고 할지 아니면 3번마 메이프린스를 놓고 할지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번과 11번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현장에서 뭐 7번, 1번, 2번 뭐 이런 나피들은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된 마번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만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마필 추천했고요.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마필이 있죠. 바로 실물 레이몬드입니다. 특별 경주에도 나가고 선입권에서 근성도 보여줬었고 근데 말이 안 뜹니다. 그냥 거저왔다고 생각했던 11월 17일 경주에서 선입권에 무리한 정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으로 깨지고 있고요. 12월 23일 날은 아예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개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좀 맛이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 8경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세영을 불러다가 조교시키고 기승시킬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레이몬드라는 마필이 예전의 걸음을 벌써 잊을까 뭐 마필이 질병이 있어서 망가졌다든가 개인 대염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살려낼 수 있어요. 뭐 강급이 돼서 지난번에 삼창했던 일마 트루팀버가 팔리는 판인데 뭐 얘가 안 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가지는 가야 될 것 같고 3번 한일달빛이 57kg예요. 이준철 기수에게 아직까지 이준철 기수가 못 돌아오고 있죠. 상당한 기승정지를 줬던 기승법 부적절로 그러한 추억들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뭐 나오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제 57kg나 중량을 이겨내는 게 문제인데 다른 마필들의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고 능력도 좀 딸린다는 점에서 57도 이 한 번만 한일달빛이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3번 마필로 좀 충막감을 생각을 하고요. 매번 애매한 오면 뭐 블랙징가나 지난번에 늦취입하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갖다 붙여놓으면 안 뛰어요. 6번가 달려라 온도 이 마필은 뭐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안 뛰었다 또 어느 날 안 뛰었다 하니까 항상 아까봐 나갈 수 있겠네요. 3번 한일달빛이 57kg라고 하더라도 3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뭐 1번 트루팀버 5번 블랙징가 6번 달려라온 7번 데이먼드 이 네 마리의 마필들이
각축전을 펼치는 그림이 될 거예요, 아마. 보면 현장에서는 좀 주력 한 방을 때리고 방어하는 마커. 근데 너무 현장 갔더니 한일 햇빛이 무거워 보여. 57 달고. 그럼 또 축 바꿀 수도 있어. 예. 확실한 축은 확실한 쌍대가리는 없는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1번, 3번, 7번이 삼각편대로 팔리는 것처럼 그래도 생각편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다소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최종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율이 1700이고요. 자, 한대건의 승부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기력했고 연습주행을 마친 상무 장선배어스를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가셔서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놓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7번 원더풀 트루스가 상승세가 가파르죠. 뭐 선행을 가서 지난번에 슈퍼셀 윤곽에 잡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지난 1300에서 또 다시 1700으로 늘렸어요. 조금 무리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선행마들이 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선행마가 많지가 않아서, 뭐 청남 타이거가 순발력은 있지만 얘를 넘어설 수는 없죠. 상당히 빠릅니다, KT 이탈이. 그래서 7번을 놓고 해야 될 것인지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고요. 후자권에서 팔리지 말아야 되는데 팔리는 인기권이 있고, 정작 막권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또 막권이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 이번 경고 노리는 거는 약간 덜 팔리는 쪽의 막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마필이 덜 팔리니까 배당이 좋으니까가 아니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한대건은 그러한 결정을 했고요. 충마 선정도 중요해요. 과연 7번만 원더풀 트루스가 강력한 쌍대가리냐, 이것 또한 현장에서 깔끔한 멘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이번 10경주.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경주. 팔리는 마필보다는 약간은 덜 팔리는 마필 쪽에 한대건 승부의 칼날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에 1800이고요. 12마리 아필들. 고민되죠? 예. 어느 것 하나 능력마가 없는 경주. 어느 것 하나 믿을 수가 없는 경주. 강축은 없어요. 뭐 6번 위드 프렌드십이 승급전 2착 승급을 하고도 팔리는 그림인데 안 될 것도 없죠. 마이너스 4.5kg의 감량의 혜택이 있기도 하고, 최근에 시영철 기술을 만나면서 거론까지 부쩍 늘었는데 어차피 1800이에요. 여기 이 경주에서 1800에서 잘 뛴다? 언감생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6번 위드 프렌드십이 안 될 건 없지만 1800이라는 경주 거리 때문에 충만을 놓기에는 좀 찝찝한 맛이 있고요. 한대건이가 좀 더 관심을 갖는 마필은 이 7번 예상백승과 2번 천합입니다. 2번 천합이는 강급됐고요. 7번 예상백승은 현등급에서 바닥을 기고 있죠, 지금. 근데 끝걸음 한 발이 있는 마필에서 워낙에 적절한 편성을 만난 겁니다. 천합이는 상위군에서 어차피 강급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부담 용량이 57kg이긴 하지만은 선두권 공략이 충분히 가능해요. 선행까지도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급됐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번 예상백승은 계속 꾸준히 올라왔죠. 최근 두 번에 의지 없이 말을 타니까 안 뛰는 건데, 애들이 만만하면 도끼는 뜨고 덤비는 게 경마예요. 상금 벌려고.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1번만 에이스 켄트는 점핑 출전이죠. 부담 용량이 3kg 감량이 됐고, 현 등급에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윗단계의 등급에 올라와서 들이대보겠다는 건데, 이게 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태는 좋아도 크게 믿으면 안 가요. 3번 크레이지 팩터는 형철이 형이 맨날 그랬던 말이에요. 미친 듯이 끈다고 말이. 선행을 안 가고 좀 제어하고 타고 싶어도 그냥 지가 갑니다. 워낙에 빠르니까. 이게 선행을 가는데, 올라오는 마필이 원체 느리다고 한다면 그 한 발을 쓰겠지만 1800m를 1200도 걸어가는 말이 소화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번 소박한 인생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무빙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현등급에서는 강단이 있고요. 9번 해성여왕이 지금 각질변경 중인데, 예전에는 선행마였죠. 근데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기에서 한 발을 놓인다는 점에서 다소간에 조만간에 한번 사고 칩니다. 9번 해성여왕 관심을 가져보시고,
시오마 한일강자는 천하의 똥말이죠. 이 정도 편성에서 1800을 외곽에서 3.5km 감량 가지고 돈다? 예, 택도 없죠. 매번 쥐어짰던 마필입니다. 하위군에서 쥐어짰던 마필 1800m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6번 워드 프렌드십을 놓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7번 예상백승, 뭐 2번 천합이 이런 납치들을 놓고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좀 빠져 있고요. 한대건은 7번이나 2번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최종 마번 예상하는데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경주예요. 6번 위드 프렌드십이 정말 낚아날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고요. 현장 예상에서 최종 예상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2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경주거리 1300m 3세 한말 미승리 마경준 2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지금 다이아톰도 장추의 기수가 지난번에 추임력을 보여줬었죠. 그 정도 걸음이라고 한다면 시우마 거목 앞에 능력을 믿고 한번 12번을 놓고 분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를 놓고 4번 지원드려 7번, 12번, 11번 세 발이 앞서 있습니다. 7번 국산 6등급 리승리의 마경주 2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이경주입니다. 이번 금로얄은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앞에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7번 라운스톰이 굉장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 우승까지도 들어올만 합니다. 1번 놓고 2번, 3번 7번, 2번, 3번 경주거리 1400m 2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이번 글로벌 캡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여유 보이는 것 같으고 현등급에서도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능력보다는 컨디션 때문에 자, 6번 놓고 12줄 주요. 12번 글로벌 라인 8번 말리 토요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한경주의 상황 내고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13경주가 연타석으로 붙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으려고 잡은 경주예요. 네. 지난번에 이번 스톤라이커를 제가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서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렸죠. 이거 한 방 맞고 하자. 제가 이 경주에서 많이 잡아둔 마필이 많아요. 7번 MJ 파워라든가 뭐 2번 문학 타이거라든가 이러한 모든 마필들은 제가 다 승부를 해서 재미를 봤던 마필입니다. 능력을 알고 있고요. 이 인기권이고 능력이 있는 마필들을 제외하고 다른 마필 한 마리, 딱 한 마리, 구가 나올 수 있는 한 마리가 컨디션이 많다. 물론 그걸 놓고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는 마필들이니까 능력만 놓고 보고 한 방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장 갔더니 아니다. 그럼 버려야겠죠. 하지만 된다는 확신, 컨디션이 삐까번쩍하다면 한대건 후회하지 않는 승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인기권에서 팔리는 마필들이 능력이 있어요. 쉽게 버릴 수 있는 경주 아니에요. 한대건이가 깔끔하게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2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공원 13경주입니다. 경주의 1400m 12번의 아필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사고 뭉치죠. 15 마이티싱. 이제 진짜 맛이 간 것이냐.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상대가 너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또 거더나 58kg의 중량인데 진짜 52kg도 걸어갔는데 58kg 어떻게 되나. 상당히 고민이 되죠. 이걸 놓고 죽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대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뭐 인기권에 있는 10번 모르피스, 10번 마이티싱, 6번 이광사석, 7번 라운매직 뭐 이런 마필들이 다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편성의 이점들을 다 골라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기 마필 말고 딱 한 마리가 제가 노린 마필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12경주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아마 삼복마권도 예사롭지 않을 거예요. 삼복승식, 삼쌍승식, 뭐 복연승식 하여간 이 마필을 가지고 배팅을 한다 그러면 정말 한구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티싱도 58kg 중량 무거워요. 조기 때는 펄펄 날아다니고 있지만 중량이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티싱밖에 답이 없다. 뭐 이거 놓고 해야지 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메인 승부처고요. 승부를 때릴 수 있는 충막감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3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7경주, 10경주, 12경주, 13경주.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고요. 12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경마는 4경주 승부할 거예요. 자, 일요일 경마 더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무통령 문자, 060 문자 조금만 더 서둘러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